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암호화폐가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월 1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치 프리미엄이 5% 정도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22.65%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순위 변동이 큰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는 4위였던 테더가 2조 6,727억 원으로 2위로 올라섰고요.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를 제치고 순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연우 씨 혹시 존 메가피라고 아시나요? 모른다고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존 메가피가 이 세계적인 백신 프로그램 메가피의 개발자이자 대표인데요. 최근에 이 존 메가피가 트위터를 통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총 9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설문 응답자가 무려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그중에서 제가 이 4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혹시 연우 씨는 이 암호화폐 거래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자주 거래를 하진 않고요. 처음에 투자했던 걸 자주 들여다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 투자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9%는 매일 거래한다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네. 뭐냐면은 뭐 단타를 하는 거죠. 오늘 사고 오늘 팔고. 단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달에 사실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래하는 분이 여기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타보다는 약간 중기 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인데요. 지금 40% 이상이 바로 이 알트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트코인이라는 것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을, 다른 대체 코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사람들이 다양한 이 코인들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투자된 총 자산의 비율에 대해서는 10% 미만이 이 35%로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50% 이상이 무려 32%나 됩니다. 이 총 자산의 50% 이상은 정말 큰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8% 이상이 암호화폐에 대한 용도를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또 38%는 투자와 통화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의 참여자는 대부분이 젊은 층의 학생들이었습니다. 2030 세대, 바로 이 세대들이 암호화폐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정리해 볼게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심리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넘어서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는 뭐 어제도 리플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 익스프레스 말씀드렸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들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도입을 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토마스 CTO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무시할 수 있느냐? 바로 변동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리플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을 믿으니까 이런 변동성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해외 송금을 할 때 일반적인 달러 같은 경우는 3거래에서 5거래일 걸려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3초에서 4초면 됩니다. 그래서 무려 빠르네요. 네, 그렇죠. 처리 속도가 86,000배나 빨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했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긍정적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리플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바로 미국 청문회 그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일본의 금융규제당국이 암호화폐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ICO 기관이 일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허가도 없이 무분별한 ICO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금융당국은 미등록 ICO 기관에게
일본금융청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국과 협력해서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안 수준을 높이려는 일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두 번째 소식도 일본이네요. 일본 DMM그룹이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장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반인이 암호화폐 채굴을 견학할 수 있는 전시장도 함께 열었는데요. 전시장에는 약 1,000개의 채굴기가 전시될 예정이고 오는 3월 초에 문을 엽니다. DMM은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도 추가로 채굴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 보시죠. 캘리포니아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시가 연방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ICO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클리 시의회 의원 벤 버틀렛은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의 압박을 가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O를 제안했는데요. 제안된 계획에 따르면 코인의 가치는 지방정부채로 보증된다고 합니다. 버클리에도 당연히 비트코인에 투자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 경로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 ICO 코인은 지역 경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18년 어떤 코인이 가장 인기를 얻을 거라고 보시나요? 투표 사이트인 스트로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월 13일 9시 기준 이더리움이 12,610표를 얻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토와 퀀텀 리지스턴트 레저가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여러분도 2018년 최고의 코인에 투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최연우였습니다.